이번에는 경호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차장 문제 인물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유삼영 이전 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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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양반이 뭐가 걸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15일경에 직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비위, 소위 여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러면 나는 4월 말까지만 하고 사퇴하겠다. 근데 통상의 여자 문제라는 게 굉장히 사생활에 불과한 건데 왜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유부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자기가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찰이 무단으로 침입하니까 그걸 막은 거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당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요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혼외 관계를 가졌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 올 수 없는 곳에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출입도 되어 있었고 경호처 내에서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몇 살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까지 다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경호처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은 뭐냐면 그 대목이 뭐예요? 왜냐하면 네. 한 영역은 사생활이니까 네네. 사생활로 사퇴시킬 수 있나? 그럼 뭐 징계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사퇴까지 갈 거면은 뭔가 공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경호처에서는 네. 이제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경호처를 다 말아먹었다, 망쳤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내몰았다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처신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지행실이라도 잘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부 구구에서는 마치 파면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굉장히 의리 있는 진정한 경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리 아니다, 이 사람 실체는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때 연판장 돌리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김성훈은 나는 4월 말까지 있고 모든 일선에서 손을 떼겠다 했었을 때도 왜 우리가 4월 말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당장 나가라 했지만 이제 본인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얘기를 안 듣다 보니까 이 김성훈이 뭘 시키고 결제를 해도 밑에서 다 이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특활비 좀 쓰게 카드를 달라, 아니면 특활비를 달라 하니까 땡땡 과장이 당신 무슨 특활비를 쓰냐,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화를 냈는데 본인이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직이 있지만 그 직에 맞는 권한을 이미 행사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게 됐고,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돈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감사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저 직원들 감사하라고 얘기했더니 감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당신이 무슨 감사를 지시하냐, 그러니까. 네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진짜 아무도 말을 안 듣는구나. 모두가. 한마디로 왕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전체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력해진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경호처 내에서는 아직도 한 줌의 내란 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이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줌은 남아 있어요?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이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유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인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인사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 김성훈이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향이 있죠. 직원들 눈치도 봐야 되지만 김성훈이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의 혜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김성훈이가 물러날 수도 없어요. 김성훈이는 왜 사퇴가 안 되냐면 공무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사퇴가 안 됩니다. 그치. 본인은 사표를 내도 이 사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호처장 권한 대행에서만 물러나지 사표는 제출이 안 되는 거죠. 수리가 안 됐다. 네,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된 거예요? 그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김성훈이의 영향력, 인사권을 오랫동안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김성훈이가 완전히 사표를 쓰고 안 보이면 모르지만 보이는 상황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행이 이제 안경호 기획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호 기획실장은
김성훈만큼이나 이제 뭐 김건희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김성훈 라인이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네.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김성훈이 추천해서 이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성훈의 은덕을 조금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이었던 안봉근의 최측근. 그래서 완전 보수 쪽 인사입니다. 경호처에서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정보가 김성훈한테 흘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다행인 그러니까 아직 거는 잔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네네. 다만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은 기획관리실장이었기 때문에 내근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란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본인이 직접 개입이 된 건 아니다. 피의자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명분이 있으면 이제 뭐 열어줄 수 있다, 열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호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 그 경호처 직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안경호가 아까 말했듯이 성진의 이제 그 김성훈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당시엔 성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한데 그 기획관리실장으로 성진하기 위해서 그 일당들하고 어울린 것은 맞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그 김성훈 측에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그 연판장 사태에서도 그 김성훈을 몰아내는데 이제 앞장을 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성훈이 물러난 상황에서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은 그래 우리가 악한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이제 잔당들이고요. 예. 경호처에는 진짜 잔당이 있는 거고 네. 이 잔당들이 왜 그러면 계속 저렇게 지 맘대로 하냐 하면 본당들이죠. 다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정부 종합청사에 그 내란 본당들이 지금 거기 죽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잔당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뿌리가 그냥 있으니까 잔뿌리는 제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네. 가깝게는 대통령실에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 압수수색 할 때도 그분들의 영향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크게 협조를 못하는 거죠. 비어폰 서버가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안 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죠?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이게 혹시 그 주요한 데이터들이 다 사라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덮어쓰기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성훈이가 3일 지나면 다 덮어쓴다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는데 지금 넉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덮어쓰기가 돼서 했지만 포렌식으로 덮어쓰기를 다시 걷어내면 되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아 그렇대요? 예. 일단은 전문가들이? 믿을 수 있는 건 포렌식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할 수 없는 뭐 이제 뭐 불출됐죠. 불출대장 이런 것들은 계속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입수를 하면 뭔가 증거로 활용을 제대로 압수수색만 하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 네. 증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성훈 편이 아니고 지난번에 김성훈이 삭제 지시를 하거나 그 했을 때도 안 들었기 때문에 보관돼 있거나 최악의 제 가장 이제 내피셜로 하면 복사라도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 희망.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아직도 잔당 몇이 길목을 막고 있다. 아니 본당들이 막으니까 잔당들이 잔당도 영향을 막고 받는다. 있다. 예. 저는 거죠. 근데 또 경찰에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좀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경찰에서는 그래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단서 조항에 보면 국가상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줘야 되니까 너네 허가해줘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판사의 판단을 좀 받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형사법 110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사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호처에서 문을 열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명분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받아온다면 경호처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안경호 실장 같은 경우가 약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경호처에서 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가 하면 경호처 사람들은 대통령실, 대통령을 성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라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을 우리 민주정부 있을 때도 압수수색 안 하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거 다 주더라도 형식을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안 맞다. 왜냐하면 성역이기 때문에. 가오가 상하니까. 예,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바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이 경찰에서 김성훈 사건 다오 근데 안 예. 준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안 주고 있죠. 검찰은 김성훈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압수영장을 기각을 하고 반려를 하고 이런 걸 봐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훈 김성훈이- 입에서 예. 저것들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절대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김성훈에게 특례를 주는 그런 그렇죠. 행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무정도 뭐 이 비아폰을 썼고 검찰이 그 비아폰 서버를 쓰면 그 털면 내란에 관여한 게 나올까봐 예. 김성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보호하느라고 검찰이 맞습니다. 김성훈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본당들이 자기를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잔당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지금 김성훈 사건 달라고 그래도 검찰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김성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비와폰도 그렇지만 안가 회동 같은 경우에 이거 자체가 경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 회동을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 안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안 가면 갈- 경호처 꼭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가는지 미리 가서 거기에서 안전 검측도 하고 문제 있는지 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이 갔을 수도 있고 또 뭐 누가 갔을 수도 있죠. 그것들을 다 알고 대 있습니다.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김성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고 만나고 상의했던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지. 근데 그걸 보호하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김성훈 차장이 그 계엄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예. 특히 김건희 씨가 모른 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모른다고. 네. 그 계엄 직후에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 김건희 씨가 주변 자기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나는 진짜 몰랐다고 아, 그렇죠. 전화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굳이. 네. 굳이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 그 보도를 보자마자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윤석열도 얘기했었죠. 내 부인이 몰랐다. 이 얘기를 굳이 했죠.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거꾸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시킨 거예요. 네. 몰랐다고 하라고. 저는 수가 났은 그렇게, 거죠. 그렇게 수가 생각하는데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그 김건희 씨 꼭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 무슨 그 체포 명단이라든가 예. 이거를 노상원이나 국방장관이 작성을 혼자 다 했다는 건 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국방장관이 여당 대표를 잡아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장관은 김어준을 잘 모를 걸.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럼 노상원은 더해요. 현직도 아닌 전직 군인에 불과한 사람이 막 명단 작성해가지고 잡아들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명단 작성에는 적어도 그 위에 대통령급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래야 신부들 막 잡아가잖아요. 전부 다. 신부를 잡아가? 죽여?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일반인들이. 네. 그거는 탑급의 결제가 있어야 될 텐데 그중에 저는 김건희 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의논을 명단 작성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의논을 같이 했을 거다. 절대 신임할 수 있는. 그중에 저는 김성훈이가 김성훈 같은 사람이 절대 총 쏘라 그러면 총 쏜다고 하는 사람이 네. 들어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피셜인데 네. 그래서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 제 주장에 동조해 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동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김건희 씨를 미워해? 그냥 아니, 냅둬 그냥 딸려가는 건데. 딸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주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털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털리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도 모르는 게 있다고 봐요. 김건희만 알고. 저 예를 들어 노상원의 수첩 저거 혼자 구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를 보면 그렇죠. 기분 나쁜 대상자가 이러는 거죠. 유시민. 유시민을 그렇게 싫어했대잖아요. 김건희 씨가 싫어할 만하지. 나는 나와서 김건희 씨 욕을 거의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인데. 아니 그리고 그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 남편이 부인 말 듣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시비를 거냐. 네, 네. 윤석열은 다른 김건희만 거는 들어야 다 된다. 몰라도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던 사람. 맞아요. 그렇지. 부인을 이길 수는 없죠. 부인을 이길 수는 아시잖아요. 이길 수는 없는데 근데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대신 행사한 걸로 보이는 직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불법을 이제 직접 지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져서 책임을 부인이 지시를 했다 하면 그거는 이제 교사범이고 내란이죠. 교사범의 책임을 져야 되죠 김건희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명단 작성에 그건 강연했다. 너무 윤석열 씨를 우리가 폄훼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내란의 그 총책임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 그 지위까지 박탈하게 되면 윤석열은 수개고 그 삶이 너무 비참해지잖아. 내란 주요 종사자 정도는 된다 저는 김건희 씨가. 수계지 그러면 김건희 씨가 수계가 되잖아. 공동수계. 그러면 윤석열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공동수계 해주면 되잖아요. 공동수계. 어쨌든 저는 이 계엄에서 김건희 씨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했던 수많은 그 결정과 영향을 보면 이 결정적인 계엄을 윤석열이 비밀로 했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그건 말이 안 네. 돼요. 그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당장 쫓겨날 일이지. 그거는 있을 수 여보, 나 몰래 계엄했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입했을까? 군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 명단 같은 거는 말이죠. 앉아서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름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 모르고 늘까 뺄까. 그리고 분야가 워낙 여러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론도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그 뭐 뉴탐사 이런 네. 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잘 모르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잘 한 모르는- 사람이 작성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누군가 종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원 수첩도 기자 수첩이거든요. 이거 네. 받아 적는 거예요. 이 용도가 조그만 거. 이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종이가 아니에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노상원이 누구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메모했느냐. 메모했느냐. 저게 그렇죠. 메모장이지 수첩이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메모장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네. 검찰총장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검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새 대통령이 와야 저거 수사를 하는 거지. 원뿌리를 예, 못해. 이게 본당들이 다 들어앉아 있기 네. 때문에 안 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잊지 않고 거론하는 거. 예. 계속 그 이름들을 우리가 계속 외쳐야 거론해. 돼. 김성훈. 네. 지기현. 지기현.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 외치는데 스피커로 우리 류삼영, 이지훈 두 분을 계속 모시고 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경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거기까지 하고 얘기 끝내죠. 네. 잠깐만 그 전에 네. 유시민 책 좀 띄워줘. 그만해. 유시민 책 사야 돼요. 자, 그다음.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경호를 강화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호 강화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특공대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공대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되면 이재명 후보는 아마 집에서 자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호텔에서 자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경호팀이랑 같이 다니는데 가족 경호가 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경호를 할 특공대가 필요하고, 또 이제 선거 유세를 할 경우에 그 앞에서 특공대가 좀 가시적으로 배치가 되어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죄 심리, 범죄 욕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가시적인 배치가 특공대 필요하다. 보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태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경호를 하는데 그 경호 주체가 경찰이에요. 예. 그런데 경찰은 경찰력만 쓸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백인의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부 경찰에서 그 보호가 되고, 그래서 경호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호관이 배치가 되면 경호관은 정부 모든 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가 있고 국정원, 뭐 군, 소방 지금 대통령실의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이 배치돼야 네네. 된다. 대통령실의 경호관들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일부 할 뿐인데 그거를 이제 각 당에 그게 이제 법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네. 이게 뭔가 하면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 여러 법정이 되어 있지만 경호처장이 생각해서 합당하다고 지정을 하면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경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호관이 온다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던 거를 전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그 그런 출산 상황입니다. 후보로 확정되는 즉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면 다 그렇죠. 이번 주말 다음 그래. 주면 네, 양당이 다
후보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되잖아요. 거죠. 네. 5월 그러니까 20일 전에. 양당에 대해서 다 해서 양당에 대해서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규모나 네. 이런 게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꼭 경우 해야 되겠네. 예, 꼭 해야 되는 게 경호관을 이제 집어이어서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하지만 예.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후보들을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예. 후보들을 경호하도록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되면 꼭 이제 해야 되겠다. 네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구역을 여러 가지 설정해서 법적인 권능이 주어져요. 네 그거 맞습니다. 꼭 해야 돼요. 네. 전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표 경호에 부담 주는 행동을 하지 말고 각자가 반대로 돌아서서 이 경호에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 다 같이 이재명 후보를 맞습니다. 지켜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네. 예, 같이 달려가지고 손잡고 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당선된 다음에 하고 떨어져 가지고 사진만 찍고 네. 오히려 주변을 살펴야 돼요. 예, 예. 주변을 이상한 놈이 안 오나? 그러니까 같이 봐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고 현지 경찰관하고 관계를 해서 경찰들을 대부분 이제 그 경호하고 분리되는 경찰의 경비 인력들을 경호로 활용할 수 있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유세를 간다 하면 전국에 있는 경찰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경찰 경력을 경호 경력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나를 거죠. 유세단에 넣어달라. 그리고 아니 근데 그냥 하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아니지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저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옆에 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1위 후보가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까? 옆에 전직 고위 경찰들, 전직 고위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내가 그걸 하겠다라면서 옆에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짐이 됩니다. 뭐냐면 본인이 경찰 경호관을 운전 기사로 쓰고 나를 경호해라, 나를 보좌해라 이래서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삼영, 이지은 두 분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호는 안 되면서 짐만 늘어나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붙는 사람들을 오히려 쳐내야 된다라고 그 쳐내는 생각합니다. 역할을 유삼영이 해야겠네. 쳐내는 역할을. 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저는 네.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핵심이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특히 이재명 후보의 안전.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고 다른 후보들은 안전해요. 그래서 그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튜버 분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버 분들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에는 노출 경호, 완전 공개 행사가 있고 비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공개 행사는 이렇게 공개를 하고 노출 경호를 하지만 비공개 행사는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튜버 분들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그리고 너무 똑똑하니까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A 장소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중간에 3시간 비었다가 B 장소에서 또 공개 행사를 한다. 아 그러면 중간에 어디서 비공개 행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공개여야 하는 것을 네. 자꾸 노출시켜서 네. 또 경호에 부담을 경호에 네, 부담을 네. 준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께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후보 결정되고 나서 한번 종합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이번 이제 30일 동안에 대통령 경선에서 이런 거 주의해 달라고 예. 지지자들한테도 말하고 유튜버들한테도 말하고. 네. 자 이제 돌아가 주세요.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